안녕하세요. 저 김지용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또는 종목 상담이나 수익 볼 수 있는 무료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왼쪽 아래 무료 체험 신청 눌러서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거나 이 부분 링크 눌러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좋은 정보 올려드릴 테니까 화면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도 눌러서 새로운 영상 나올 때마다 시청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인인베스트먼트 김지웅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PBR을 통한 저평가 가치주 찾기라는 주제로 한번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BR이 뭐냐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근데 그 전에 앞서서 다들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뭐 단기 투자나 데이 트레이딩 이런 거, 단타 매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대로 투자하려면 저평가 가치주를 찾아야 한다. 저평가 가치주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아니 저평가 가치주라고 하지 말고 종목명을 알려주면 좀 좋겠어요. 근데 종목명은 잘 안 알려주고 그냥 저평가 가치주를 사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게 뭐냐? 라고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평가와 가치주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저평가라는 건 뭐겠어요? 그냥 시장에서 저평가되는 평가 방식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격입니다. 그래서 낮은 가격으로 사람들의 평가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프라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럼 가치주는 뭐냐라고 했을 때, 회사가 높은 자산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가치주라고 볼 수 있겠죠. 성장성이 크면 성장주라고 부르고, 회사가 갖고 있는 가치가 크다면 가치주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어떤 걸로 측정하냐면 장부상의 가치. 그래서 근데 그거를 우리가 회사를 전체를 살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주식을 단위로 나눠서 사니까, 그러면은 내가 산 한 주당 이 회사의 장부 가치는 얼마냐를 우리는 BP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스분의 BPS를 한 것이 PBR이다. 프라이스 북 레이쇼라고 해서, 이 PBR이 1보다 크다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분수가 1보다 큰 숫자가 나오려면 분모가 분자보다 작아야겠죠. 반대로 분자가 분모보다 커야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주가가 BPS 주당 순자산 가치보다 크면 1이고 같으면 PBR이 딱 1이겠고, 1보다 작은 경우는 주당 순자산 가치만큼도 주가가 반영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PBR이 1보다 낮으면 저평가받는 가치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의 가치가 주당 순자산 가치지만, 단순히 우리가 P를 놓고 생각해 볼 때, 주가를 놓고 생각을 해볼 때, 주가는 순자산 가치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식의 가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산 가치 더하기 수익 가치, 그리고 여기다가 매매 가치까지 더해진 것을 우리는 주식의 가치로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 합쳐진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합쳐서 이제 그 회사 기업의 가치로 볼 수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유동성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매매 가치가 붙어서 주식의 가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엔 다 더하는 것밖에 없는데, 앞에서 봤던 건
그냥 주가가 자산가치, 단순히 이 셋 중에 하나인 자산가치만도 못한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는 그럼 저평가된 것이 아니냐, 가치주 아니냐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애들은 엑셀을 한번 보시죠. 이 앞부분, 일단 빨간 부분은 시가총액 부분이고요. 여기다가 1000을 곱해야 합니다. 그래야 원 단위로 나오고, 여기 부분은 수익가치 부분을 구하는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부터가 프라이스 북 밸류입니다. 여기서 단순하게 2015년, 16년, 17년도의 자료이고요. 그리고 18년 3월부터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누적을 단순 평균 낸 자료입니다. 아직까지 4분기 자료는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PBR이 1보다 낮은 상태를 훌쩍 뛰어넘어서 0.3, 0.23, 223 이런 식으로 정말로 낮게 거래되는, 얘는 아니네요. 회사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낮게, 어떻게 이렇게 낮게 나올 수 있느냐. 정렬은 딱 3분기 기준으로 해서 뽑았고요. 그래서 나온 종목들인데요. 가장 저평가받는 회사 1위 쌍방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PBR이 낮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분자보다 분모가 클수록 낮아지겠죠. 그 말은 뭐냐? 주가보다 BPS, 주당 순자산가치가 매우 큰 회사라서 1위가 되었습니다. 자산주이고요. 그럼 왜 주가가 이렇게 저평가를 됐느냐를 보시면, 이게 수익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PER 지표인데요. 마이너스였다가 뭐 플러스이긴 한데 거의 매우 적죠, 숫자들이. 이 말인즉슨 이 회사는 수익가치가 굉장히 작거나 없거나, 더 쉽게 표현하자면 성장성이 떨어지는 회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높은 자산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받는다. 왜 저평가받느냐? 수익가치가 안 좋으니까. 혹은 다른 회사들 살펴볼까요? 서현, 지주사이고 자회사는 자동차 내장 제품, 전장 제품하고요. 펄프 제지업이죠. 백화점, 서현의 자회사. 한진중공업 홀딩스, 자동차 부품, 동일방직, 라코스테를 갖고 있는 회사고, 세아홀딩스 철강 쪽입니다. 만호제강, 이름만 들어도 철강이죠. 한국전력, 홀딩스, DB금융투자,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방은행이에요. 제주지방, 당연히 지방은행이죠. 근데 이 회사는 신한은행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철강, 두산건설, 도시가스, 자동차 부품, 철강, 운수장비, 도시가스, 자동차. 들어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업들의 공통점은 살펴보시면 업종이 대부분 편중되어 있어요. 어떻게 편중되어 있느냐? 성장성이 떨어지는 회사들, 앞으로 수익 가치가 크게 늘기 어려운 회사들, 혹은 자동차 같은 경우 전방 산업의 부진이 극도로 심해서 현대차 같은, 기아차 같은 자동차 시장이 부진해서 이 회사들까지 피해를 받는 그런 상태의 회사들이 그동안 벌어놓은 게 그래도 남아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는 높거나, 아니면은 혹은
빚이라도 많이 빌려놔서 자산 가치가 높긴 한데 다른 게 떨어지는 거죠. 수익 가치가 떨어지고 매매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펴볼까요? 특이한 회사 그랜드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그 사유가 바로 이 자산 재평가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랜드백화점은 옛날에는 굉장히 커다란 회사고 백화점도 곳곳에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업을 그동안 잘 못해서 거의 없어진 회사지만 그래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회사가 망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들을 매각하면서 현금을 받고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자산들을 팔면서 또 갖고 있는 자산들의 재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주들의 요구가 컸죠. 너네 좋은 땅 갖고 있는 거 다 아는데 그거 장부 안에 원가로 계산해서 쌓아놓고 돈 내놔라 라고 요구하면서 주가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보면 대성산업 같은 경우는 석유가스업이고 GS칼텍스의 가장 큰 판매 대리점인데 왜 저평가를 받느냐 그럼 재무구조 이슈가 아직도 남아있고 턴어라운드 중이긴 하다. 근데 아직도 차입금이 많아요. 빚이 많아요. 이 회사가 2012년도인가 한번 부도를 맞죠. 그래가지고 갖고 있던 유형자산 같은 것도 다 매각하고 신도림의 디큐브 시티라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현대 쪽에 팔아버리고 그런 식으로 자산을 팔아서 연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수익 가치는 떨어진다. 들쭉날쭉하고 그래서 갖고 있는 자산 가치가 커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SGNG 방직 의류 같은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좋은데 회사가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의 자산이 충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충남 도지사인 안희정 씨의 테마주로 분류가 돼서 주가가 널뛰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성폭행 재판을 받게 되면서 주가가 박살이 나고 저평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지업 이런 것들 앞으로 성장을 할지 의문이 되는 JB금융지주, 전북은행 이 지역은행이 갑자기 급성장을 할 이슈가 있을까요? 급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전국 은행들 다 있는데 신한, 국민 이런 있는데 그냥 그래서 영업을 하니까 영업을 오래 하면 자산 가치는 쌓이겠죠. 근데 얘네가 성장을 그렇게 잘할까?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은. 그래서 평가를 낮게 한다. 페인트 이런 거 원료가는 상승하고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크게 안 갖는 회사들. 그래서 여기까지 한 50여 개의 회사들을 살펴봤는데 살펴보면 이 회사들이 가치주일 수도 있고 좀 더 살펴봐야 되지만 재무구조를 저평가를 받는 이유들은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왜 저평가를 받느냐? 아까 봤던 기업 주식의 가치, 이 자산 가치는 그래 알겠어 있는데 수익 가치가 떨어지거나 매매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평가가 정당화되는 거예요. 가격이 정당화가 되고 PBR이 낮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회사들은 수익 가치와 매매 가치가 낮다. 수익 가치가 왜 낮냐? 업황
산업이 전망이 부진하고 지금 실적 안 좋고 성장성 낮은 산업인 것 같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판단해서 난 투자 안 해. 얘는 별로야. 얘는 어렵지 않을까. 시장에서 소외당하기 때문에 매매 가치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만 놓고 저평가 가치주를 찾는 건 어렵다. 그리고 저평가라는 건 대부분 저평가되는 이유가 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런 회사들 중에서도 이제 잘 살펴보면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뭐 여기 그랜드 백화점 자산 재평가 된 것처럼 뭐 쌍방울도 언젠가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만호제강 이런 것들도 언제는 이 회사가 양평동인가에 400평이 넘는 토지를 갖고 있는데 그 토지가 회사 장부로 계상된 거는 한 60억 정도밖에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엄청나게 비싼 땅인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걸 언제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재평가가 언제 해소될지는 몰라요. 뭐 자동차 갑자기 잘 돼서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게 언제인지는 찾기가 이것만 놓고 보기에는 어렵다. 단순히 그래서 BPS가 높다고 해서 이 회사를 매수하는 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 뭐 홀딩스나 이런 건 피하는 게 좋고 웬만하면 그 중에서도 괜찮은 것도 있어요. 효성 같은 회사는 여러분도 다들 아실 만큼 굉장히 큰 재벌 집단이고 거대 기업 집단이고 이번에 배당을 잔뜩 하기로 하면서 주가도 확 올라갔어요. 뭐 배당주로 오래 들고 가기에는 나쁘지 않은 회사죠. 세이브존의 INC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서 백화점형 할인점을 해가지고 보시면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가 점점 올라가는 막 이런 회사들도 있어요. 잘 살펴봐야겠지만 결국 결론은 뭐다? 단순히 자산 가치만 놓고 저평가되었다고 하는 건 무리가 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좋은 애들을 찾아봐야 된다. 찾아볼 노력이 필요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BR을 통해서 살펴본 저평가 가치주 찾기였는데 결론은 그것만 보고는 어렵다가 결론이 되었네요. 대신에 그걸 통해서 얘네가 왜 저평가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게 해소가 될 수 있는 게 보인다면 충분히 지금 투자할 만도 하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저평가 가치주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영상 잘 살펴보셨으면 화면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와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화면 왼쪽 아래 무료 체험 신청 눌러서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거나 이 부분 링크 눌러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청인인베스트먼트 김주웅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